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오윤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서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남녀노소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전지, 포스트잇, 매직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회의를 도와주고 가시화시켜줄 그런 도구입니다. 네. 퍼실리테이션 나는 들어봤다.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네요? 네. 혹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워크숍이나 이제 네. 회의 때 이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확하신데요. 아마 손 드신 분들도 다들 동의하시죠? 네. 저희 직업 자체가 워크숍이나 회의에서 목적에 맞는 결과물 도출하는 걸 돕는 직업이에요. 이때 저희가 저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으르렁지대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으르렁지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꺼내잖아요. 그럼 그 의견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해내고 결론을 짓고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 의견이 더 맞다, 내 의견이 더 나아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으르렁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테이블 보시면은 제가 반전지를 놔드릴 것을 부탁드렸었거든요. 네, 다 보이시죠? 지금부터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지를 보고서 작업을 할 건데요. 최대한 전지에 가깝게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지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거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제주도, 청년들이 살고 싶은 그런 제주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 과정은 리치 픽처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실 건데 제가 5분 드릴 거예요. 5분 동안 우리가 살고 싶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제주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자리 분과다 라고 하면은 일자리와 관계된 걸 그리셔도 되고, 혹은 일자리와 관계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고 싶은 제도, 우리가 살고 싶은 제주도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지금 이게 약간 흐릿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못 그리셔도 돼요. 절대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이 어디 있을까? 요거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사람 머리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시면 되시고 너무 정교하게 나의 미술 실력을 충분히 뽐낼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5분 동안 스케치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제주도 그려주세요. 그리실 때는 매직 활용해주세요. 매직. 일단 회의의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혼자 하면은 사실 시간도 덜 걸리고 비용도 덜 소요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바로 집단지성이라고 저희는 일컬어요.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게슈탈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게슈탈트 철학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과 다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별이 될 수도 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할 때는 또 다른 변화나 또 다른 의견, 되게 창의적인, 창발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의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저희 같은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들도 2시간 회의합시다 라고 해놓고 어느 순간 보면은 2시간 동안 못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3시간 회의가 될 수도 있고 4시간 회의가 될 수도 있고 2시간 동안 도출하려고 했던 결과물이 안 나와가지고 새롭게 또다시 회의를 해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3가지 팁. 네, 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회의 범위 정하기, 두 번째가 회의 역량 높이기, 세 번째가 상호작용 이해하기입니다. 먼저 회의 범위를 정한다라는 것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회의를 해야 하는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 회의를 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저희가 먼저 정하는 과정인데요. 정의하기, 기준 정하기,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의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 어떤 의견을 도출하냐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보라색 코끼리입니다. 이거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는 빨간 사과로 많이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보라색 코끼리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머릿속에 보라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보라색 코끼리가 공 위에 올라가서 재롱 부리는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보라색 코끼리는 절대 떠올리시면 안 돼요. 네. 나는 보라색 코끼리 절대 안 떠올랐다. 역시 신은 없으시네요. 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거기 키워드로 있는 단어가 우리 뇌리에 박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정의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문제라고 일컫지 않고 이슈라고 일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지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뭐뭐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을 활용하는 거, 이슈를 도출해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하면 뭐뭐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이 되게 파워풀하게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오히려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A랑 B가 싸우고 있어요, 학생이.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너네 싸우지 마, 너네 싸우지 마, 다투지 마, 너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손을 잡고 등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된다면은 오히려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회의 역량 높이기예요. 회의 역량 높이기라는 것은 저희가 3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도구, 기법, 기술. 역량에는 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도구는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전지, 포스트잇, 이런 매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젤 패드라고 커다란 포스트잇도 있거든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모두 도구라고 일컫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는 포스트잇이에요. 이것은 제가 꼭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포스트잇을 많이 회의에 사용하는 이유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든다면은 8명이 1분씩 이야기하면은 8분이 걸려요. 8명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같이 붙이면은 3분, 4분, 뭐 2분, 1분 충분해요. 그거를 저희가 의견의 가시화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단어를 설명하는 그 시간과 저희가 글씨를 써서 붙이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가시화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포스트잇과 매직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요. 포스트잇을 작성하는 것은 규칙이 있어요. 굵은 매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의견의 가시화라고 해놓고 얇은 볼펜으로 적잖아요. 붙여놓으면 저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저기 전지에다가 글씨를 매직으로 썼잖아요. 만약 볼펜으로 썼다면 이 자리에서는 저게 글씨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의 의견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한 장에 한 가지씩
포스트잇의 가장 좋은 이점이 뗐다 붙였다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 붙였다가 또 이곳에다 붙였다가 우리가 의견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마다 옮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에 한 가지씩 해주시면 되고, 기법이 있는데요.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유인물 부탁드렸었거든요. 보시면은 유인물에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창발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도 있고, 마인드맵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1시간 동안 다룰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프린트를 요청을 드렸어요. 이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기법이라고 저희는 일컬어요. 네. 또 하나가 기술. 기술은 경청의 기술 많이 들으셨죠? 질문의 기술. 같이 회의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경청을 하고 그거에 따른 질문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궁금할 때 뽑아내기 위해 그런 질문들을 또 하죠.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된다면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역량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약속, 편안한 환경 준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으르렁 구간 이해하기, 그리고 피드백 주고받기, 이런 과정인데요. 참여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성향이 이해되지 않거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회의가 무산이 돼요. 저희 막 원탁 토론회 크게 막 150명, 200명 놓고 할 때 가끔 정말 싸우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6명, 4명, 5명 놓고 회의할 때도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정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 라는 말인데요.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옳다가 아니에요. 이 회의에 있어가지고 옳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은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의견 내지 마 라기보다는 그 의견도 같이 귀중하게 존중을 하고 나서 그 색다른 아이디어로부터 또 다른 아이디어의 불꽃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스파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라는 생각에서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에 모인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분과랑 안 어울려 라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 분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 분과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방면에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의 진행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 항상 약속을 만들어서 붙여놔요. 같이 지켜나갈 거. 예를 든다면은 뭐 예스맨이 되자, 눈치 보지 말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내자, 경청의 자세를 갖자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뭐 일정하게 뭐 브레인스토밍 룰, 뭐 회의의 룰, 인터넷 찾아서 검색한 그대로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끼리 마음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약속들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으르렁 국어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견들을 내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고 생각이 이렇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회의에서는 저희가 보통 스티커 붙이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티커 붙이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우선도 차트라고 해서 이것이 어느 항목, 어느 기준에 몇 점이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 점수를 매겨보는 우선도 차트, 그리고 또 저희가 4분면이라고 해가지고 4개로 나눈 상태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어느 것인지 찾아보는 과정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수렴 과정이 없으면은 내가 좋은 아이디어,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그것들을 내놓은 상태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저쪽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의견의 합의 과정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다듬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디어가 완벽하다라기보다는 저 으르렁지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무조건 나쁘지가 않고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 이런 식으로 존중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넘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으르렁지대는 당연하다는 거. 저희 같은 퍼실리테이터가 들어간 회의조차도 으르렁지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더 매끄럽고 얼마나 덜 불편하게 진행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이 으르렁지대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피드백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거는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뭐 선의를 가지고 한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건지 이 의견을 위해,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내가 피드백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아이디어 안 좋아요, 아이디어 좋아요, 짱짱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지 혹은 이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인정을 한다. 네. 이게 제가 다 준비한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 부분 이미 다 알고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1시간 과정도 저는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려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뒤집어 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기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3분면이 있을 텐데요. 더 나은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번 회의 때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를 포스트잇에 개인적으로 적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적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회의할 필요는 없고요.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고요. 5분 뒤에 여러분이 같이 의견을 나누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플러스는 느리거나 혹은 더 추가할 것들. 다음번 회의를 위해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간식을 조금 더 속 불편하지 않은 과일이나 뭐 채소로 준비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줄이거나 제거할 것. 이번 회의 때는 테이블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테이블이 너무 불편했다. 그러면은 뭐 원탁 테이블로 해보겠다. 혹은 테이블을 한 3개만 놓고 해보겠다. 이런 거, 느리거나 줄일 거. 그리고 1시간 회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30분만 해보겠어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도전할 거라고 해서 내가 여태껏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다음번 회의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분 제가 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더 나은 회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적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소감 나누기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의 소감이라고 해서 총 포스트잇 3장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포스트잇에는 전체적인 소감, 오늘 1시간 동안 어땠어요? 라는 거. 두 번째는 오늘 1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혹은 말이 있다면 뭐 이런 회의 진행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되고요.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회의로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 다음 회의 때 이거는 꼭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아이디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3분 드릴게요. 총 3가지 포스트잇 적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집중 막 완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너무 가능성 있고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살고 싶은 제주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제주도 놀러 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열렬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